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 추운 겨울날인데 나는 여러분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사는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에케네시아의 여행과 방문 소식이 이온 시스템에 의해 전해지자 학교 정원 여기저기서 도움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매실나무와 오동나무의 고사와 병환이 심각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동안 매실나무와 오동나무는 이웃에 살면서 그동안 알 수 없는 병에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미리 확인한 결과 매실나무와 오동나무는 거의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두 나무는 고령인데다 매년 선녀나방과 깍지벌레의 지속적인 피해로 원기 회복을 할 기회를 잃었고 사람들이 봄철에 매실 열매를 따기 위해 새로 나온 가지를 사정없이 꺾어버려 이듬해 매실 열매를 맺힐 기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동나무는 밑둥만 남긴 채 거기에서 올라오는 줄기와 잎으로 생명을 겨우 연명하고 있었고 매실나무 굵은 줄기가 갈라지는 곳에서 이미 괴사가 진행되어 썩은 나무를 좋아하는 곤충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실나무와 오동나무에게 생명력과 치유력을 전달하고 싶으나 효과가 있을런지.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두 나무의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아. 에케네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실나무 옆에 사는 꽃지뽕나무와 우동나무 근처에 스토로브 잣나무에게 자주 들러 병환을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매실나무와 오동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살아가겠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 에케네시아는 교장 선생님에게도 텔레파시로 도움을 청했다. 에케네시아는 땅속에서는 이온 시스템을 작동하지만 땅 위의 동물에게는 텔레파시로 대화했습니다. 텔레파시는 여러 번 시도해야 뚜렷한 마음과 생각을 전하게 되는데 교장 선생님은 이곳을 자주 둘러보시고 학교 정원에 애착이 강해 금방 에케네시아의 생각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매실나무가 많이 썩었네. 매실나무는 나이가 많은 것 같고, 오동나무는 밑둥만 가진 채 살고 있으나 그늘도 적당하고 물기도 있으니 그늘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같이 자라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야. 봄에 매실나무와 우동나무 그늘에 코스모스와 양귀비를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을에 핀 코스모스는 매실나무와 오동나무 그리고 꽃지뽕나무의 단풍과 어울려 한 장의 풍경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에케네시아의 착한 선행과 식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온 시스템에 의해 알려지자 도움의 손길 요청이 끝이 없었습니다. 2월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죽은 소나무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었다. 크기가 1mm밖에 안 되는 실 같은 선충이 살아있는 소나무 조직 내에 서식하면서 조직을 파괴하고 나무의 양분 이동 통로를 차단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 에케네시아는 소나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소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했다. 소나무의 사망 원인이 겨우 1mm도 안 되는 선충이 거대한 소나무를 죽게 했다는 것에 에케네시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식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소나무 장례식은 2월 중순에 있었다. 군청 산림과 직원들이 엔진톱으로 나무를 베어 조각을 내고 작은 가지조차 남김없이 웅덩이에 집어넣고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화장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에케네시아의 생명력과 치유력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지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새 그루의 소나무가 떠나보내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신을 태운 죄였습니다. 에케네시아는 소나무 장례식이 있은 후에 학교 정원의 식구들에게 소나무가 죽은 이유는 소나무 재선충이며 숙주 역할을 하는 북방수염 하늘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하였다. 소나무는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며 떠났다. 소나무재로 인해 흙이 구조를 개선시켰고 산도를 복원해 주었다.
나무재는 흙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포크레인이 밟고 간 자리는 흙이 부드러워져 여러분이 뿌리 내리기 쉽고 공기에 산소를 빨아들이기 좋게 되어 잎과 꽃 그리고 꽃씨가 야무지게 맺힐 것입니다. 소나무 떠난 자리에 3월 하순에 따스한 햇볕이 비추자 그 자리에 가시 박새싹들이 여기저기서 자라났다. 에케네시아도 처음에는 무슨 새싹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이곳을 지나는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콩새싹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교장 선생님은 새싹을 뽑기 시작했는데 다름 아닌 가시 박의 새싹이었다. 가시 박의 새싹은 콩의 새싹과 비슷하여 사람들이 콩으로 착각하는 일종의 눈속임과 같았습니다. 해마다 학교 정원 주변에서 가시박과 환삼덩굴의 피해가 컸습니다. 가시박과 환삼덩굴이 연합하여 학교 정원을 점령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나 이제껏 어느 누구도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도 가시박의 피해를 피하지 못했고 소나무 옆에 살던 개복숭아도 가시박의 피해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번식력이 좋아 가시박을 박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에케네시아도 가시박과 환삼덩굴의 침범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나타내므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에케네시아의 기발한 방법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부각하는 것이었다. 에케네시아 자신이 예쁜 꽃을 피우고 다른 꽃들과 잘 어울리며 사람에게 면역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다. 는 것을 암시하여 에케네시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일종의 체면이었다. 에케네시아가 심어진 곳은 가시박과 환삼덩굴이 자주 침범하는 곳이다. 나무의 재와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며 지렁이들이 많아 식물에게 가장 건강한 곳이면서 사람의 왕래가 잦아 꽃으로 관심을 끌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분홍 색깔이 진하고 화경도 크고 오래가는 것이 마음에 든다. 는 혼잣말 소리를 교장 선생님께 듣었고 나에게로 와서 지난 가을의 꽃씨를 채종했었다. 이른 봄이 되자 기온이 부쩍 올라갔다. 겨울을 이겨낸 봄에 전령사 산수유꽃이 만개하고 이어서 매실나무 꽃이 하나 둘씩 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정원의 식물들이 바쁘게 주변의 영양분과 수분을 얻기 위해 솜털 같은 뿌리털을 사방으로 뻗는 일에 분주하였습니다. 에케네시아도 식물들과 컨설팅 여행 중에 이온 시스템을 매일 살펴보는데 눈에 띌 만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다만 텃밭 정원 감자를 심은 곳에 물을 주거나 급식소에서 나온 잔반을 땅에 묻을 때 일시적으로 습도가 높아지거나 염분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매실나무와 오동나무 주변 정리를 위해 레이크로 땅을 고르고 거름을 시비한 다음 코스모스와 양귀비 씨앗을 심는 일을 할 때도 모든 식물들이 땅의 진동과 거름의 영양분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온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